자, 이번에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우리가 정식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지만은 가설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신고고 하나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은 내가 건축법규 적용에 건축법규에 맞아야 되고 최장 기간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짓지 말아야 되고 3층 이하로만 지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설 건축물로 지게끔 되면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야? 최장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 허가를 내주는데 3년이 지나고 났는데 가서 내가 3년 동안에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면 또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연장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정식 건축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정식 등록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식 등록으로 바꾼 사이에는 정식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그 정식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진 것 갖고 건물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경매가 나왔는데 가서 봤더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매각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매각 제외가 제일 먼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은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자 있는 건물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건물 매각 제외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땅 주인은 종중 땅이고 건물은 그 어떤 사람이 지어서 뭐 몇십 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겁니다. 그때 경매 매각 제외를 넣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봤더니 건축물 관장이 있을 때는 그런데 건축물 관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물 관장이 없는데 가서 보면 건물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무허가로 건축 건물일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로. 두 번째는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장이 없이 매각 제외로 나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제외일 때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달랐을 때. 두 번째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데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했을 때 설정은 없는 건물을 설정해놓고 실제 있는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설정한 걸 가지고 다른 건물을 경매를 못 집어넣다 보니까 매각 제외가 된 것이 건물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을 때 얘기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 매각 제외는 제일 첫 번째 무허가로 지었을 때. 두 번째는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내지 못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 세 번째는 가설 건축물로 지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로 지게끔 되면은 일반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지 않고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에 의한 가설 건축물은 3년이 지나서 내가 정식 건물로 만들어달라면 정식 건물로 만들어주면 등기부등본도로 정식 만들어지고 아니면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런 허가사항은 건축법에 다 맞아야지 가설 건축물도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이
신고에 의해서 가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도 있죠. 신고에 의해서 가설 건물을 잡을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행 가설 건축, 전람회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 같은 게 지어지죠. 그럼 모델하우스가 지었을 때는 허가를 받을 때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되는데 언제까지 허문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하우스니까 이 모델하우스 다 분양하면 끝날 때까지니까 오만 1년까지만 내가 모델하우스 그때 허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보면 가설 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 공사 무슨 고속도로 공사 맷공구 관영 사무소 이렇게 나온 것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도로 공사를 할 때까지만 사무소를 쓰고 도로 공사 끝나면 허물죠. 그러니까 애초에 허가를 받을 때 언제까지 쓴다는 것을 어떤다? 정해고 그 후에는 허문다는 조건으로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에 안 맞아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허문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가설 건축물을 질 때는 건축법의 일부 맞지 않아도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허문다는 조건 없이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3년이 기한이고 3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해주고 정식 건축물로 바꿔주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은 경매가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건축물 관리자이 없고 건물 매각제일 때는 무조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저것이 가설 건축물로 건축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크해 보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발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뭐죠? 건폐율? 땅이 있으면 하늘에서 수영면적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우리 보면은 1층에는 20평을 질 수가 있죠. 근데 2층에는 25평 질 수가 있죠. 더. 그럼 수평 투영을 놨으면 1층은 20평인데 2층은 25평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1층은 25평으로 나왔는데 우측으로 나와 있죠. 3층도 25평인데 4층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하늘에서 수평 투영 면적을 내다보면 1층 20평인데 오른쪽으로 몇 5평이 더 나왔던 오른쪽 3층이 오른쪽으로 더 나왔던 거기까지 건폐율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하늘에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수평 투영 면적으로 내다보는 게 건폐율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 있죠. 용적률. 뭐예요? 용적률. 용적률은 1층에서부터 이 상층에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을 합대가 용적률입니다. 1층에 20평 줬다, 2층에 30평 줬다, 뭐 3.6평 줬다 다 합치면 게 용적률인데 지하 있죠. 지하.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5층, 6층을 팠다고 해서 그 지상에 있는 용적률로 같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물을 질 때 예전에는 건물을 지려면 반드시 지하층을 파게끔 돼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그때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하층을 파는 의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이라는 얘기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항상 우리가 남북을 대치하고 전쟁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 뭐야? 전쟁이 나면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건축법에다가 집을 질 때는 반드시 뭐야? 대피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하층이 의무화가 됐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지하층 의무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도 그렇게 지하를 만들었습니다. 단독주택이 됐든지 뭐든지 다 지하층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다. 건축 면적은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 면적, 한 대에서 투평 면적, 바닥 면적, 그다음에 뭐예요? 연면적은 용적률로 보는데 용적률만 하고 연면적하고 다른 거는 연면적은 지하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연면적입니다.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도 있는데 여기 빼놨는데 베란다도 있죠.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발코니는 고층 집을 질 때에 대피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발코니고 1.5m까지 나올 수가 있고 건물의 두 면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발코니가 보면 앞뒤로 돼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었을 때는 두 면만 나 있지 네 면에는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짓더라고 하더라도 발코니는 두 면만 나오지 네 면 못, 3면, 네 면은 못 짓습니다. 발코니는 반드시 뭐예요? 두 면에만 짓는데 얼마까지? 1m 50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고층 2층 이상을 지을 때에 불이 났을 때 대피 공간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발코니입니다. 베란다고 했죠, 베란다. 베란다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 3층은 바닥 면적이 40평씩 올라갔는데 옥상은 20평 올라갔죠. 옥상은 20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평 집에서 나오면은 밑에 층은 40평이죠. 그러니까 밑에 층 지붕이 남아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 베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층에서 보면 현관 앞에 이렇게 왜 공구리 들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게 뭐도 만들어 놓는 곳이 있죠. 1층에 현관 앞에다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발코니라 그러는데 그건 발코니가 아니고 베란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발코니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대피 공간입니다. 폭이 1.5mm, 그 다음에 두 면에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죠.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죠.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은 밑에 거주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옥상에 올라가는 지붕이 있는데 그 옥상에 있는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80평이라고 가정합시다. 80평이라고 가정했는데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은 80평이나 됐든지 40평이 됐든지 계단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폭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럼 우리가 보면 옥탑방 뭐 고양이들 뭐 이런 것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은 계단을 만드느라고 지붕을 만들었는데 그 건축 면적이 전부 다 면적의 8분의 1까지는 건축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80평짜리에 있는 거 8분의 1은 10평이죠. 40평이나 80평이나 계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하나가 있다면 똑같으죠. 면적은. 그런데 80평짜리 지붕에 올라갈 때는 8평까지 8분의 1이니까 8평까지고 이 8평인데 실질적으로 계단 올라가는 걸 만드는 것이 만약에 4평이라면 4평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더 줄 수 있는 공간을 방 하나 꾸미는 걸 가지고 그걸 옥탑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는 옥탑에다가 그 옥상 면적의 8분의 1만큼만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고 그냥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8분의 1입니다. 대부분 언제 더 진다면은
옥상에 올라가게끔 좀 지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지붕을 만들어서 지붕하고 붙여서 같이 옥상 올라가는 건 맞서, 면적에 맞서 더 지게끔 되면 그게 방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것이 보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옥탑방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 옥탑방이라고 하는 거예요.